Good morning. 한국은 good morning, 여기는 good evening. 헤리티지 우즈라고 하는 세컨더리 스쿨,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고등학교고 우리 딸이 다녔던 바로 그 학교입니다. 오늘 여기 저녁, 여기 지금 8시쯤 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하늘이 그런 대로 맑습니다. 화재가 조금 잡혔나? 하늘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공기는 뭐 아주 진짜 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학교 운동장을 좀 걸으면서 또 한번 얘기자 얘기해볼까 합니다. 여기도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하죠. 여기 고등학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를 이야기할 때 서양, 미국, 캐나다에서 보면은 뭐 8학년, 9학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중3, 고1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7학년, 8학년, 11학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가 12년 다니는 거는 맞습니다. 12년 다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지역마다 그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5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이렇게 5, 3, 4 제도를 쓰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 7년, 그리고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해서 그 중고등학교를 합쳐놓은 개념인데, 세컨더리 스쿨이 8, 9, 10, 11, 12 5년 그렇게 해서 12년이 되는, 제가 조그맣게 저기 사슴이 지나가는 거를 봐서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갖고 하여간 7년 5년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그런 제도를 쓰는 지자체도 있고,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 7년, 그 다음에 세컨더리 스쿨 5년 그렇게 해서 12년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이 동네는 초등학교가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포트 무디 이 지역은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그렇게 되어 있는 데인데, 또 메이플리츠가 있는 지역은 초등학교 7년, 그 다음에 세컨더리 스쿨 5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세컨더리 스쿨, 그래서 이 학교는 고등학교 4년 과정, 9, 10, 11, 12 그렇게 4년 과정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옆에는 또 미들스쿨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 학교 트랙이에요. 뭐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다 개방을 해서 조용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없어. 그리고 여기는 지역마다 뭐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그 시설들도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그 시에서 운영하는, 제가 예전 그 동영상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정말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습니다. 공기도 지금 얼마나 좋은지. 아유 참. 여기 또 저 위쪽으로 코트가 뭐 농구 코트, 또 무슨 코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운동장. 참 부럽죠. 부러운 거 맞습니다. 여기 캐나다, 특히 그 이제 토론토 쪽은 겨울 되게 춥거든요. 저도 그 미시간에 살아봤기 때문에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잘 압니다. 근데 여름은 토론토 쪽도 그렇게 막 찜통더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죠. 근데 밴쿠버는 여름도 덥지 않고
겨울도 춥지 않고, 여러분 저 비가 많이 와갖고 뭐 우울증이 있네 뭐, 아이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건 약간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땐 조금 과장이야. 저는 비 좋아합니다. 비 때문에 뭐 우울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가 사납게 오지 않아요. 여기 비는, 예, 아주 굉장히 착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이렇게 그냥 쪽쪽 뻗어 있잖아요. 비가 워낙 착하게 오니까. 그래서 비를 뭐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밴쿠버 지역은 유명한 게 그 아크테릭스라고 하는 그 상표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아크테릭스는 달리 유명한 게 아닙니다. 아크테릭스는 그 방수 제품으로 유명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별로 의미도 없는데, 그죠? 우리나라 뭐 비 맞고 산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겨울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오니까 계속.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이제 리세스 시간, 이제 노는 시간, 그럴 때도 학교에서 그냥 문을 잠궈 버립니다. 문을 잠궈 버리고 다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비가 와도 다 나가서 놉니다. 그러니까 방수 제품이 필요하죠. 거기서 뭐 조깅하고 그런 사람들, 자전거 타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비 맞고 합니다. 근데 비가 그렇게 사나운 비가 아니기 때문에 맞을만 하다니까요, 그 비를. 그러니까 뭐 아크테릭스 제품은 배낭도 방수 제품, 신발도 방수 제품. 그래서 유명하고 그래서 비싼 겁니다. 뭐 달리 비싼 게 아니고. 아휴, 공기 진짜 좋다. 아유, 정말. 처음에 여기 이민 왔을 때는 야, 세상에 이런 나라도 다 있나?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사람도 별로 안 사는데 가는 데마다 이런 공공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막 밤 10시까지 라이트도 켜놓고, 나중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중국 사람 되게 많거든, 이 동네. 이 동네가 아니라 그 밴쿠버 자체가 본래 그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친구도 중국에 갔던데, 그래서 가면은 중국말도 많이 들리고 그래요. 아휴, 우리는 이런 잔디구장 참 밟기도 힘든데, 그죠? 저는 이번에 와서도 그런 거 참 많이 느꼈는데, 왜 캐나다에 이렇게 오면 마음이 편할까?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좀 편하게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물어뜯고 물고 뜯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에게 제일 큰 기쁨은 누군가를 이기는 기쁨인 것 같아요. 너 꼭 이겨야 돼, 알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돼. 이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결과주의예요. 이기면은 이긴 자가 다 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래. 그래서 지나친 결과주의가 우리 몸에 밴 것 같다. 우리나라 시험 대학 입시도 보세요. 대학 입시도 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찍기니까, 그죠? 사지선다니까, 서술형이 아니니까 뭐 과정이 어떻게 됐던 건 중요하지 않아. 답만 맞으면 돼. 내가 맞죠? 답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과정에 다소 부정이 있더라도
불합리함이 있더라도 일단 결과가 이기면 이긴 사람이 다 그냥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부인하기 힘들죠. 우리가 사는 게 정말 이기기 위한 삶인 것 같다. 그래서 파이팅! 싸워! 이겨! 이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겨! 하는 그 뒷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 이거잖아. 싸워! 싸우자, 이기자. 그러니까 다 경쟁자.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이 자리를 비웠다가 오면은요, 그게 느껴집니다. 여기서만 살 땐 걸 잘 몰라. 근데 한참 이제 캐나다를 벗어났다가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 오면은 그게 이제 느껴집니다. 뭐가 느껴지냐면 배려, 양보. 그 다른 말로 하면 여유죠. 그러니까 lady first라고 하는 말도 서양 문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남자보다는 여자가 먼저.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보다는 어린애가 먼저. 그 다음에 정상인보다는 장애인이 먼저. 일단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서양 문화에는 있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운전할 때도 그렇고, 물론 이 서양도요, 대도시에 가면은 좀 살벌합니다. 뭐 뉴욕 같은 데 가면 한국 뺨치죠. 지저분하고. 근데 이제 소도시로 가거나 진짜 보면은 우리 여유가 많이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여유가 많이 느껴지고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이렇게 먼저 가라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항상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럼 한국은 이기기 위해서 사는 문화, 이기는 문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는 걸 강조하는 문화. 반면에 이 나라는 져주는 문화. 배려가 져주는 거잖아요. 양보한다라는 게 져주는 거잖아. 약자한테 져주고 져주는 문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자가, 좀 더 가진 자가, 힘을 조금 더 가진 자, 젊은이, 그러니까 약자,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런 약자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 못 가진 자에게 베풀고 져주는 문화가 이 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꼭 캐나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미국, 뭐 유럽 쪽 다 마찬가지고. 근데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일반적으로 물론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확실히 백인들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동양인이라고 대표되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배려를 많이 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 요즘 일본 사람들 보면 패기가 너무 없어. 근데 중국 사람들은 패기 막강합니다. 중국 사람들. 근데 중국 사람들의 패기는 서양 사람들이 갖는 패기하고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약간 그냥 우격다짐하고 그냥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양 사회가 인류 문명을 요즘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결국은 지는 게 이기는 거지.
그냥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리고 예전보다는 굉장히 훌륭한 나라가 됐죠.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도 조금 좀 이렇게 배려하고 살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이거는 뭐 배려라는 게 꼭 국가적으로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무슨 뭐 대통령 뭐 장관 국회의원 이게 잘난 사람만 뭐 배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조금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그죠?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든 아니 신체적으로든 뭐 어떤 거로든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은 거기를 억압하거나 힘으로 제압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내가 양보하고 조금 더 베풀고, 그죠? 나부터 그러자.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막 여러분 주변 사람들 꼭 이기려고 막 그냥 물고 뜯고 그냥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다고요? 그거 아니더라고. 그거 절대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게 저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얘기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공부 옆에 사람들을 이겨야 내가 공부 잘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경쟁의 구도에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몸에 배었더라. 그게 어떤 게 배웠냐면 이겨야 돼. 뭘 해도 이겨야 돼. 뭘 해도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더라고.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그럼 잘 주변 한번 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이긴 사람은 기분이 좋죠. 진 사람은 뭐야? 진 사람은 마음이 좀 우울해지잖아. 지니까.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길 능력이 있는 사람, 이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살짝 져주는 그게 배려입니다. 사실 이길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진다? 그거 배려가 아니지. 그거 지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사람한테 베풀 게 없습니다. 자기 살기도 힘들어.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이게 가졌다라는 게 꼭 돈만이 아니라 뭐 배움, 가방끈, 흔히 이야기하는 거기서부터 체력, 뭐 돈도 그 중에 하나겠죠. 신체의 자유로움.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사람한테 베풀 게 없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장애인에게 뭐를 베풀어? 그렇게 베풀 게 별로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근데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마음의 그릇이 크면 비장애인의 좁은 그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베풀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길 능력은 갖는 게 맞습니다. 이길 능력은 가져야지. 그러나 이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그러면 못 가진 사람에게는 조금 져주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베풀란 얘기지. 못 가진 사람은 베풀래야 베풀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가진 사람이 학자까지 더 갖자고 또는 못 가진 사람 막 억압하고 야 내가 더 잘났지 하지 말고 세상이 자꾸 그러면 슬퍼져요. 그러면 못 가진 사람은 악이 바치잖아. 악이 바치니까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그게 요즘 사회 범죄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많은 현상이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나라에 와서 그런 거 많이 배웁니다. 그런 거 많이 배워. 참 가지지 못한 사람이 또 이렇게 베푼다고 이렇게 하면 그 모양도 별로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아유,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또 베푸니,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베풀 정도의 능력은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베풀 정도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좀 다량을 베풀자는 거죠. 그럼 누가 행복해진다? 주변도 행복해지지만 내가 행복해진다고, 내 스스로가. 저는 그건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운동 경기 할 때 내가 저 친구를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데 그냥 이기는 척 하다가 끝에 가서 살짝 져줘. 내지는 뭐 한 번 이기고 한 번 져주고. 너무 내가 저 친구를 이길 수 있다고 그냥 칠 때마다 박살을 내버리면 재미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꼭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너무 그렇게 이기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길 능력은 가져란 얘기야. 이길 능력은 가져야 되지만 이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막 이기려고 그 얘기는 뭐야? 조금 더 갖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그렇게 하면은요, 가진 사람도 사는 게 피곤합니다. 가진 사람도, 그러니까 적이 많다고. 그러면 적이 많아져.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갑의 능력을 가졌지만 을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지. 그게 다 겸손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배려고, 그죠? 을이 을인 척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을이니까 을인 척하는 거지. 갑의 위치를 가지고 갑인데 실제로는 갑이지만 약간 을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배려죠. 그게 배려야. 그런 게 우리에게는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는요, 그래, 나부터 그렇게 하자라고 항상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성식아, 너부터. 왜냐면 말하는 건 쉽거든. 말로 뭘 못해. 그건 쉽지. 근데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실천해야지. 해야지. 여러분도 실천하고 나도 실천하고. 시끄러. 우리가 나부터 실천하는 문화, 항상 남을 비난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야. 전 제일 나쁜 버릇 같아. 타인을 비난하는 거는 그거는 제일 나쁜 버릇 같다. 남을 비난하기 앞서서 공이 넘어왔다. 뻥. 남을 비난하기 앞서서 나부터 고치고 나부터 반성하고, 모든 것은 다 내 탓이요, 나로부터의 출발.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오면은 왠지 그냥 착해지는 것 같아요. 캐나다 오면 날씨도 착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빵긋빵긋 웃어주고, 그다음 막 사슴도 막 지나다니는 거 저 여러 번 봤어요, 이번에 와서도. 그리고 이렇게 동물도 식물도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착하게 사니까 그냥 나도 착해지는 것 같아. 더 긴장감이 쫙 풀리면서. 우리나라에 살 때 보면 막 두리번 그러면서 어디 나 해치는 사람 없나,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다들 막 이기려고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피곤해. 막 너무들 이기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고 살기도 이기려고 그러지. 그렇게 안 이기고 살아도 되는데. 여기 오늘 아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도 핸드폰 끄고 열심히, 와이프 여기 어디서 지금 걷고 있는데 카메라 안 잡히려고 지금.
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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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